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바이온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23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최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3주간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시가 2021-2022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관련해 NYPD와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자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 등을 돌렸다는 후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 아파트 세입자들의 밀린 임대료가 2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투여받은 접종자 중 2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망자 23명 중 13명은 모두 80세 이상 요양원 거주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2명의 요양원 거주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일주일 남짓 만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 현지 보건 관계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조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노르웨이 의학청 측은 23명의 사망자 중 요양원 거주자였던 13명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부작용이 연약한 노인들에게 심각한 반응으로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의료 책임자인 스타나 메선도 이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며 이 백신은 적은 확률의 예외로 가장 연약한 환자들에게 매우 적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 대표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르웨이 의약품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CDC도 화이자 백신 부작용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식 알러지 반응을 겪은 사람이 100만 명당 11명 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일반 독감 백신 대비 약 10배 높은 부작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돌연 사망하는 등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50대 의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3일 만에 이상 증상을 보인 뒤 접종 16일째 숨을 거뒀습니다. 또 지난 4일 포르투갈의 40대 의료진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2만 1,000명 이상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최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3주간 코로나19로 9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새해 들어 2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만 3만 8천 명이 넘는다며 앞으로 3주 안에 9만 2천여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망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인 입원 환자 수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며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만 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제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325만 3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38만 7,9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급등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LA의 경우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망자가 8분의 1명꼴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팬데믹 초기 도시들이 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었다면 지금은 대도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골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주와 정부들은 백신 접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2회 모두 접종 완료한 인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290만 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 약 0.3%가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CDC는 총 1,100만 회분의 백신이 970만 명에게 투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650만 회분은 파이자, 바이오엔텍, 460만 회분은 모더나가 제조한 백신입니다. CNN은 12개 주의 백신 접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 접종자가 남성 접종자의 2배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등 3개 주에서는 여성 접종자가 전체 70%를 차지하는데 여성 접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의료진과 간병인 등 직종의 76%가 여성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남성들의 백신 거부 성향 때문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92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 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뉴욕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예산안보다 소폭 증가한 2021-2022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2020-2021 회계연도 예산 881억 9천만 달러보다 40억 9천만 달러, 약 4.6%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발표한 953억 달러 규모의 예비 행정 예산안보다는 30억 달러가량 감소했습니다. 2020에서 2022년 동안 뉴욕시 세수는 105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와 개인 소득세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5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 척 슈머 뉴욕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대응 보전을 위해서 뉴욕시와 주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 뉴욕시 손실분 13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지출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추적 프로그램 2억 달러, 하이브리드 학습 학생을 위한 러닝브릿지 6,200만 달러, 학생을 위한 사회, 정서 교육 강화에 3,500만 달러, 식량 지원에 5,200만 달러, 인터넷 확대 1,700만 달러, 311 서비스 확대 및 강화에 2천만 달러 등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평화적 시위 현장에서 과잉 무력을 사용한 혐의로 NYPD와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지난해 경찰의 목조르기로 억울하게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관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뉴욕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혐의로 NYPD와 경찰 간부 대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NYPD, 빌 더 블라시오 뉴욕시장, 데르밋 셰이 경찰국장, 테런스 마나한 부국장 등입니다. 제임스 장관은 경찰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체포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며 이는 평화적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항의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후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뉴욕시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NYPD와 시위대 사이에 수차례 유혈 충돌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자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법무장관실에 시위 진압 관련 경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실은 지난해 6월부터 전용 온라인 포털과 전화 등을 통해 1,300건 이상의 경찰 위법 사항을 접수했으며 제임스 장관은 이를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면서 부당하게 페퍼스프레이를 마구 뿌리고 경찰봉으로 무차별 때리고 자전거 등으로 공격하는 등의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절, 뇌진탕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이자 선거 부정 소송을 맡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측근들에게 줄리아니 전 시장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자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불복 소송을 맡았습니다. 그는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등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하거나 기각됐습니다. CNN은 2016년 USA 투데이 보도를 인용해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USA 투데이는 트럼프는 자신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줄 구세주라고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3,500건 이상 소송했고 그중 상당수는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줄리아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반성이나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잘못된 것에 대한 희생양을 끊임없이 찾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를 배신한 사람이 항상 잘못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는 20년 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9.11 테러 당시 미국의 시장이라고 불렸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림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 아파트 세입자들의 밀린 임대료가 2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의 임대업자들 단체인 커뮤니티 주택 개선 프로그램이 뉴욕시 임대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만 5천 가구가 평균 6천 달러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총 11억 달러의 집세가 밀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뉴욕시 임대용 아파트 절반 정도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세입자들의 밀린 집세는 2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임대업자들은 뉴욕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부양책에는 뉴욕주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13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얼마가 뉴욕시에 이용 가능하게 될지 또는 세입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불분명한 가운데 임대업자들은 자격 지침이 너무 엄격하면 세입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임대지원금 약 3억 달러가 12월 현재도 지출되지 않고 있으며 뉴욕 주정부가 1억 달러의 세입자 지원금을 배정했지만 이 가운데 4천 달러만 지원된 상황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오는 5월까지 유효합니다.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가격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원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평균 2,35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4인방은 지난 6일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 때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보조를 마쳤지만 민감한 정치 이슈인 트럼프 탄핵안에는 소속 정당별로 나뉜 모습입니다. 13일 연방의회 사무처가 공개한 하원 표결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영김 의원과 미셸 박스틸 의원은 반대 표결을 던졌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찬성 표결 뒤 페이스북에 오늘 귀가해 두 아들에게 왜 이번 표결이 중요했는지 설명할 것이라며 잘못을 저지르고 맹세를 어기면 결과가 뒤따르고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표결에 앞서 트위터에 트럼프는 분명한 현재의 위협이라며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고 반란 사태를 선동했다. 그는 대통령직에 부적합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영김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탄핵이 미국에 더 큰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백신 개발과 배포를 책임지는 백악관 초고속 작전팀은 지난 12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에 대해 3월 말까지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이 개발한 백신의 경우 2월 중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초고속 작전팀 구상대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은 지난달부터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올해 1분기 중으로 백신 4종을 확보하게 됩니다. 몬셰프슬라비 최고 책임자는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에 근거해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며 미 식품의약국 FDA는 자체 데이터를 사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얀센 백신에 대해선 이달 말 긴급 사용 허가 신청, 2월 중순 사용 승인이라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닷새 뒤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참모진 명단에 뉴욕 출신 한인 여성이 포함됐습니다. 14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발표한 영부인 참모진 중 한 명의 한인 진아 이 씨가 일정 담당 국장으로 포함됐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자랐으며 매나셋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보스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과 미국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현재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질 여사를 보좌하고 있으며 대선 당시 캠프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남편 더글라스 M 호프의 일정 담당 국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또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권 도전 당시에도 캠프에서 팀 케인 부통령 후보의 일정을 담당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백악관 법무실과 인사실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에이펙스가 발표한 2021년 공식 항공사 등급 평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글로벌 항공사 부문 5성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두 항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최고 등급을 받아와 4년 연속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에이펙스의 항공사 등급 평가는 전 세계 600여 항공사에 100만여 편 이상의 항공편을 대상으로 항공기 좌석, 기내 서비스, 기내식,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승객들의 피드백을 트리핏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해 외부 전문 감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최종 등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5성 등급 취득에 대해 대한항공은 안락함을 선사하는 1등석 코스모 스위트 2.0 좌석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신선한 제철 식자재로 조리된 기내식 및 고품질 와인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승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